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금융시험 32강 조선 후기 정치변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내용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크게 탕평정치 그리고 세도정치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전체 정리 한번 한 후에 기출문제 관련 조선 후기 정치기구 변화 관련 기출문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저번 시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습을 해보면 먼저 통치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죠. 통치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게 정치 기구 혹은 통치 기구에 있어서는 의정부와 그리고 육조의 기능이 약화되고 비변사라는 기구의 역할이 상당히 강화되더라,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군사제도에 있어서 조선 후기 이렇게 되면 특히 중앙군에 있어서 5위 시스템에서 중앙군이 5군령 체제로 변화되게 되더라. 필요에 따라서 여러 부대가 새롭게 총 만들어져서 5개의 부대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붕당 정치에 있어서도 두 번째 붕당 정치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서 붕당 정치가 초기에 나타났던 시기는 선조 때죠. 선조 때 붕당 정치가 처음 나타나서 이후 즉 효종 때까지는 우리가 긍정적 붕당의 모습을 보이다가 이 현종 때 이 사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바로 예송 논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 예송 논쟁은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서인과 남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붕당 정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사건. 이후 숙종 때 정치 권력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황국이 일어나게 되었고, 황국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일당 전제화되었더라.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붕당 정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를 뭐라 부른다? 부정적 붕당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정치 변화에 있어서 크게 통치 체제와 또한 붕당 정치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 부정적 붕당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세 번째 주제가 되겠죠. 바로 탕평정치가 되겠습니다. 탕평정치. 이 탕평정치라는 것은 탕탕평평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방안을 마련한 정치를 탕평정치라 부르는데, 언제 때 시행되냐면 영조와 그리고 정조 시기에 이 탕평정치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즉 영조 때 같은 경우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탕평정책을 갖다가 추진하게 되는데,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영조의 탕평정치. 지체가 됐는데, 영조의 탕평정치를 보면, 영조의 탕평정치를 온건적 탕평책이라 부릅니다. 온건적 탕평책. 다른 말로는 역사적인 용어로는 완론 탕평책 이렇게도 부릅니다. 완론 탕평책 이렇게 부르는데,
주로 그 탕평파를 갖다가 육성해서, 누구를 육성하였다? 탕평파라는 세력을 또다시 육성을 해서 이러한 탕평 정치를 갖다가 실시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업적을 보면 먼저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두 번째, 여러 가지 붕당 정치의 문제점으로 일컬어졌던 이조 전랑의 권한을 갖다가 축소하며, 또한 여러 가지 양반들의 폐해, 면책 특권과 면세 특권이 주어졌던 바로 이 서원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또한 균역법이라 하여 균역법을 실시를 합니다. 군대에 안 가는 대신 군역을 갖다 복무를 하지 않는 대신 군포를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인데, 1년에 원래는 2필씩 납부하는 제도였죠. 근데 1년에 1필로 이렇게 줄여주는 이런 균역법을 실시하였으며, 다섯 번째, 가혹한 형벌 제도를 폐지하고, 또한 그 억울한 사람의 의견을 갖다 들어주기 위해서 신문고 제도를 다시금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속대전이라든지, 자, 책 제목은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대전이라든지 동국 문헌 이고와 같은 문물 제도를 정비하여 이러한 문헌을 갖다가 편찬하는 사업을 펼쳤던 왕이 영조가 되겠습니다. 이후 다시금 정조 때에 이어져서, 자, 정조 때 좀 더 강력한 탕평 정치가 실시가 되게 됩니다. 정조 때 탕평 정치를 업적을 보면, 사실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누가 어떠한 업적을 가졌는가 이러한 내용이 되는데, 정조의 탕평책을 강경 탕평책이라고도 부릅니다. 강경, 좀 더 강하게 탕평책을 실시했다는 말이죠. 강경 탕평책, 다른 말로 줄론 탕평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줄론 탕평책이라고도 부르는데, 무슨 줄자면 엄격할 준, 그래서 강하게 그 탕평책을 실시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역시 업적들을 보면 초계 문신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초계 문신제는 뭐냐면, 그 기존에 관직에 오른 사람 중에서 다시금 재교육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교육화 과정 속에 정조 세력으로 끌어넣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규장각을 다시금 설치합니다. 두 번째, 규장각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또한 군사적으로 자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구를 또 설치하죠. 장용령이란 것을 설치를 하고, 또한 수원 하승도 축조를 합니다. 수원 하승을 축조를 하더라. 지금 정조의 업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데, 금난 정권, 정확하게는 금난 정권이 되겠죠. 금난 정권을 폐지하게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서 말하는 난전이란 게 있죠. 이 난전이란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아무 때나 시장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자판 깔고 이렇게 장사하는 거 있죠. 이것을 난전이라 부릅니다. 이런 것을 금지했던 것을 폐지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전을 허용한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누구나 다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끔 하게끔 해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금난 정권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했으며, 그리고 서울에 대한 차별 대우도 폐지를 시켜 특히 이때 서울들을 규장각, 검서관까지 등용을 하는 등 서울의 차별을 어느 정도 철폐시켜주고, 또한 역시 책 제목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조 때 탁지지라든지 그리고 대전 통평과 같은 이러한 역시 문헌을 갖다가 편찬하여 문물 제도를 정비했던 왕이 바로 이 정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정조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시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순조가 왕이 오르면서, 즉 이때부터 왕의 외척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러한 정치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정치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세도 정치라 부릅니다. 세도 정치는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순조 때부터 해서 순조, 헌종, 그리고 철종, 이 왕들 세 분은 체크를 해둡시다.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서 대략 60년여간 이어진 이러한 정치 형태를 세도 정치라 부릅니다. 순조 때는 안동, 김씨, 헌종 때는 홍양, 조씨, 그리고 철종 때는 다시금 안동, 김씨 세력들이 막강한 권력을 누리면서 여러가지 부정부패와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했던 그러한 정치를 세도정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은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겠죠. 첫 번째, 부정부패가 만연해지더라. 대표적으로 이때 일어났던 것으로는 매감매직,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직을 사고 파는 일이 다분했으며, 또한 이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과거제가 상당히 어떻게 되더라? 문란해지더라. 두 번째, 또한 이처럼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각지에서 예언 사상이라든지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죠. 즉 예언 사상이라든지 새로운 종교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언 사상으로는 이때 정감록이라든지 정감록, 무슨 내용이냐면 이씨 왕조가 멸하고 정씨가 왕이 오른다, 이런 내용이고, 다음에 미륵불 사상이라든지, 미륵불은 부처님 중에서도 미래에서 온 부처를 미륵이라 부르는데, 미래에서 온 부처가 이 현실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내용. 그리고 세 번째, 부천개벽 사상,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러한 예언 사상이 유행하는가 하면, 종교적으로는 이때 천주교가 크게 세력을 확장하고, 또한 동학도 크게 퍼지게 됩니다. 이 천주교하고 동학은 나중에 조선 후기 사회사 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이 세금을 걷는 수치제의 문란이 일어나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삼정의 문란, 즉 삼정이 문란하게 되는데, 삼정이라고 하면 전정, 그리고 군정, 그리고 황곡, 황곡이라고도 하고 한정이라고도 하는데 뭐 상관없겠습니다. 전정은 토지세, 군정은 군포를 내는 제도죠. 역입니다. 역 중에서 군포를 내는 제도. 그리고 이 황곡은 춘대 추납제도인데, 토지세 같은 경우는 수령들이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많은 양을 갖다가 수취를 한다든지, 혹은 지주가 그 소작농들에게 세금을 증가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다음에 군정, 군포 같은 경우는 원래 그
16세부터 60세 미만의 사람들 중에서 군대를 안 갈 경우에 이제 군포를 납부를 하죠. 그런데 그에 해당 즉 군역의 면제자에게까지도 세금을 매기더란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도 세금을 매긴다든지 돌아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계속해서 거둔다든지 이런 문제. 또한 한국은 복식을 빌려주고 나서 갚을 때 막대한 이자를 갖다가 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자 네 번째,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농민 봉기죠. 이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농민 봉기가 홍경래 의난과, 역시 사회할 때 조선 후기 사회사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가 있겠더라. 자, 그래서 당장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조선 후기 정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출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조선 후기 정치 변화 첫 번째 내용하고 두 번째 변화 합쳐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종 때 일어난 일은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예송 논쟁이죠. 바로 이게 현종 놓으면 예송 논쟁이구나 바로 알아두셔야 되고, 효종과 효종의 비가 돌아가시고 나서 인조의 부인이었던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간 입느냐, 이를 두고 벌어진 논쟁이 되겠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예송 논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살인과 궁구의 갈등이 원인이 됐다. 이거는 사화와 관련된 내용이죠. 사화. 그리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발생한 전례 문제, 그렇죠. 즉 예송 논쟁은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간 입느냐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벌였던 예의상 전례 문제와 관련된 얘기인데, 정확하게는 이때 이거와 관련성이 있는 거죠.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에 서인은 인정하지 않는 입장, 남인은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입장. 그래서 예송 논쟁과 관련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북인이 전국을 주도하던 시기에 전개되었다. 북인이 전국을 주도했던 시기는 광해군 때가 되겠습니다. 광해군 때. 실제로 왜 북인들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었냐면,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이 북인들의 활약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 외척 세력인 대윤과 소윤의 대립으로 인했다. 이것도 사화와 연관성이 있겠죠. 마지막 사화였던 무슨 사화? 을사 사화와 관련된 내용이 될 것이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다.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된 대표적인 사건은 정여립 모반 사건과 그리고 정철의 근저의 문제가 원인이 돼서 선조 때 발생한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더라. 다음 25번,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은 늘 양역의 역입니다. 역의 폐단에 염려하여 군포 한 필을 감하고 균역척을 설치하여, 이게 군포 한 필, 이게 무슨 법이냐면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년에 원래 2필 내던 것을 한 필로 줄여주고, 이를 갖다가 시행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관청이 균역청이라는 관청입니다. 그래서 1년에 2필씩 내던 것을 한 필로 줄이다 보니까 세금의 양이 줄어들겠죠. 국가에서 거두는. 그래서 그 외에 이런 것들을 거두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이 중에서 좀 전에 수업에서 설명 안 했지만 준천사를 신설하여 홍수에 대비했다. 이게 뭐냐면, 조선 영조 때 청계천을 갖다가, 여러분 청계천 아시죠? 청계천을 건설하는데 이
천 준서를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가 준천사라는 기구입니다. 준천사. 지금 이거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업적이냐? 영주의 업적이고 답은 1번이 되는데,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보기. 대외 관계를 정리한 동문희고를 간행하였다. 자, 이거는 동문희고, 이거는 정조 때 작성된 책이 되겠습니다. 정조. 그리고 전분 6등법을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해가지고 나중에 조선 후기 경제사 할 때 배우게 되겠지만, 이거는 세종 때가 되겠습니다. 물론 조선 후기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세종 때. 다음에 총융청과 수어청, 이건 오군년과 관련된 내용이죠. 참고로 이거는 인조 때 관련된 내용이 될 것이고,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 이거는 철종 때입니다. 철종 때. 철종 때 설치된 기구가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2시간에 걸쳐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선 후기 정치기구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 전기와 그리고 조선 후기의 경제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